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집안에 아프신 분이 계셔서 병원을 다니느라고 저 또한 제 병원도 다니고 아이들 치료실을 다니느라고, 그러니까 병원에 운전하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영상을 제대로 찍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료를 좀 보다가 이번 영상에는 이걸 좀 다뤄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폐아이를 처음 진단받으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걸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아이를 오래 키운 아저씨로서, 아빠로서,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찾아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편견, 오해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폐는 병이다. 그러니까 자폐가 병이기 때문에 완치가 된다, 난치가 된다, 불치가 된다, 치가 붙겠죠. 아닐 불. 그러니까 불치면 고쳐지지 않는 병, 난치면 고칠 수 있는 어려운 병, 완치면 완전히 나은 병. 그런데 자폐는 병이 아니죠. 자폐는 장애입니다. 그죠? 발달장애 영역에 속하기도 하고, 뉴로디벨롭먼트, 뇌신경 발달장애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폐라는 것은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이것이 자폐아는 이렇다라고 또 딱히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폐는 뉴로디벨롭먼털 디스오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지능력, 감정, 그 다음에 사회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폐 정도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조금 자폐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장애가 아니고 병이라고 믿고 계신 분들은 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자폐는 장애이다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폐는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게 병이라고 생각하니까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완치가 된 자폐아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 아이가 진짜 자폐였는가? 혹은 경계성 장애를 갖고 있는 애들이 비장애인처럼 훈련을 통해서 어떤 스피치, 작업 치료,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이번 상담 치료를 통해서 비장애인화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서 갖고 있던 자폐 특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이기 때문에 병이 아니기 때문에 완치가 안 된다. 자폐는 완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한국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믿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미국 애들은 백신이 자폐를 일으킨다고 믿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백신이 있잖아요. 소아기 때부터 맞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들, 그 다음에 커서도 맞는 백신들이 있는데, 그 백신은 면역 체계에 영향을 줄 뿐, 어떤 자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신은 자폐아가 태어나는데, 혹은 자폐아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연관성도 없다라는 게 의학계, 과학계의 정통적인 이론이고, 그리고 현재까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자폐가 왜 생기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몇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참 어려운 일이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자폐를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번트 증후군, 한 가지 굉장히 특출나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을 보면, 우영우 변호사는 굉장히 외우는 거에 특출나 있어요. 페이지까지 외우고 페이지 안에
라인과 패러그래프, 그거 몇 번째 단락에 몇 번째 줄 문장까지 외우는 특별한 탤런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서번트 탤런트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폐도 하나의 공동체라고 봤을 때 그런 서번트에 있는 그 서번트 신드롬을 갖고 있는 특별한 장애를 그 자폐를 가지신 분들은 한 10% 정도라고 그래요. 10%. 그러니까 90%의 사람 자폐아인들은 서번트 죽음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본인이 10% 정도만 그렇게 페인팅이든 메모리든 체스 플레이든 컴퓨터 코딩이든 매스매틱이든 사회학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특별한 탤런트를 갖고 싶으면 10%, 90%는 그냥 자폐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뭐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특별한 재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경계성 라인에 우리는 보더라인 장애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그게 그러니까 마일드 스펙트럼이라 그래요. 그 장애 있는 사람들은 공부도 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학교도 다니고 다만 소셜이 어렵다라는 거, 친구 사귀는 게 어렵다라는 거 등등등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다. 지적 장애가 없으면 학교도 가고 어떤 기술도 배우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렵지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있으면 말하는 거, 글 쓰는 것들, 수학 계산하는 것들이 뒤처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과 섞여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저희 아이가 속한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모든 자폐인들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를 가진 그러니까 그 자폐를 가진 개인이 감정을 못 느낀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폐를 가졌다고 해서 감정을 못 느끼지 않습니다. 교감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떨어진다는 게 비장애인처럼 교감 능력을 그 정도로 교감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교감 능력이 비장애인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하고요. 눈물도 흘리고 그 컴패션이라든가 동정이라든가 뭐 등등등의 감정들을 알고 있고 표현할 줄도 압니다. 다만 그들의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뿐 그들이 못 느끼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자폐 커뮤니티에 이렇게 이제 가보면 부모님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애는 이런 게 교감 능력이 없어요. 교감이 잘 안 될 뿐이지 그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자폐를 가진 모든 이들이 학습 장애를 갖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텔리전트 지적 장애가 학습 장애는 거의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그 다음에 운전사도 되고 미국에는 최근에 카 레이서도 나왔죠.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이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본 기사 같은데 19이었나요? 19살인데 그 미국에서 하는 그 자동차 경기 거기 드라이버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폐인들이 학습 장애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늦을 뿐 배워가고 있다. 라고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다 갖고 있어요. Learning Disability도 있고요. Intellectual Disability도 있고 Cognitive Disorder, 인지장애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비장애인들 기준에서 이 아이는 굉장히 뒤처져 있고 해서 장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숫자 카운트는 잘 못해요. 그런 대신 알파벳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라이프 스킬, 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을 필요한 습득력도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아이폰이 배터리가 떨어지면 자기가 가서 찰지에 꽂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배우는 데는 슬로우하지만 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오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죠. 자폐는 나쁜 패런팅, 그러니까 양육에서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나온 오래된 띠오리긴 해요. 1940년도에 나왔던 띠오리긴 한데 그렇지 않죠. 지금 자폐는 진이죠, 제네릭. 그 DNA 상에 무슨 문제일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사실 이거에 대한 루머가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자폐는 부모의 양육에 의해서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거다. 그러니까 퇴행성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한 2살, 3살까지 잘 자라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기저귀를 안 차고 있었는데 다시 기저귀를 차야 되고, 말을 했었는데 말이 안 되고, 그런 퇴행성 있는 아이들이 부모의 나쁜 양육 때문에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다만 늦게 발현됐을 뿐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모두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또 아홉 번째입니다. 자폐는 벗어날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치된다 그러지만 자폐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폐인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달 장애 영역에 들어가고, 그게 사회성이든 언어적이든 어떤 습관적이든 직업적인 거든 간에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안에 갇혀서 생활합니다. 다만 그 마일드나 그 경계성 장애 있는 분들은 훈련이 잘 되고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폐를 가지신 분들이 쓴 글들을 보면 그분들은 그분들이 자폐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어나더 영역의 그 사람의 그룹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이상하게 보지 마라. 우리들 너와 똑같지만 다만 우리가 다른 걸 갖고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스페셜 다이어트, 이게 마지막에 글루텐 프린, 카세틴 프린, 뭔가 것을 많이들 하세요. 저희도 이제 유산균 먹이는 건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이런 스페셜 다이어트들이 오티즘을 낫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티즘은 병이 아니고 장애이기 때문에 어떤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극복해내가고 재활을 통해서 그거를 컨트롤하고 통제해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글루텐 프리, 사실 의학적 근거가 다 없죠. 심틈이 좋아질 뿐이에요. 셀프 스팀이랑 그래서 상동 행동이라든가 말이 좀 없는 게 좀 좋아질 뿐, 그런 것들이 다 아예 없는 비장애인들처럼 사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폐인들은 넘버벌이다. 말을 못한다. 자폐를 가지면 말을 못한다. 이렇게 믿는 미국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제 웨스턴 서부 문화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자폐가 아니어도 말이 좀 어눌지만 말이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핑퐁 대화가 가능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밖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넘버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복합적으로 다 갖고 있죠. 그래도 자기 스스로 찾아가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어리지만 보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13번째라고 써있긴 한데요. 자폐를 가진 모든 개인들이 공격적이다. 어그레시브하다는 얘기인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그레시브한 면이 보일 때도 있어요. 저희 아이도 가끔 배가 너무 고프거나 잠을 못 잤거나 자기가 원하는 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간혹 이제 저한테 아빠가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팔을 휘두르긴 해요. 근데 이렇게 폭력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얘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라는 그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승질 내듯이
똑같은데 그 아이들은 그게 성질 내는 거예요. 그게 폭력적인 거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게 가르쳐줘도 어느 정도 캄다운은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새 집에 이사 오면서 아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99% 정도는 사라졌어요. 어그레시브한 게. 이게 에브리데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나와야 이게 공격적이구나 얘기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나타나는 것 같고 이게 공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의사표현의 한 부분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가족이 아닌 다른 한테 피해를 줬을 땐 다른 그 자폐를 인정하거나 잘 모르는 분들한테 폭력적일 수 있겠죠. 이제 그거를 잘 가르치고 지도하고 트레이닝 훈련시켜서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폐는 정신건강의 문제다 아니죠. 이건 정신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뇌신경 발달장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뇌의 한 부분이 우리가 모르는 뇌의 어떤 부분들이 작동이 잘 안 되고 거기서 무언가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생산의 시스템이 망가져서 그 자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신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뇌 발달 영역의 문제이거나 발달 장애의 문제인 겁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자폐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은 소셜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관심은 없어요. 그러나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관심이 없긴 한데 그 자폐인들은 이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들도 친구를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너 친구 있어? 그리고 가끔 저도 저희 아이한테 물어보면 저희 아이 반에 한국에도 한 명 있거든요. 걔 이름 대고 또 어떤 미국의 이름 대면 누가 친구야? 그러면 가끔은 둘 다 얘기합니다. 친구라고. 왜냐하면 같이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폐인들도 그 친구에 대한 인식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디벨롭하고 어떻게 매니지하고 어떻게 그 릴레이션십 킵하는 거에 대한 이게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폐인들은 자기들만의 갖고 있는 스스로의 사랑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좀 이해하고 언더스탠드 하시면 저야 이제 아이를 오랫동안 키웠으니까 자폐에 대한 오해나 이런 게 거의 없는데 자폐를 새로 진단 받으신 분들은 이런 오해에 빠지기 쉽고요. 아직도 못 받아들여서 장애인 걸 못 받아들여서 아이도 고생하고 부모도 고생하는 그런 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몇 가지 정리해 봤고요.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자폐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오늘 이 영상을 나눴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